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층에서 저희 준비 설명회 할때 좀 마치고 안개 준비 대표 회장님 오셨는데 국장님 요리 안 하기로 했잖아요. 공정하고 정당하게. 자, 진행하는데 방해는 하지 말아요. 저는 방해하러 온 게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 저는 방해하러 온 게 절대 아닙니다. 동의를 구하고 해주십시오. 그냥 찍으시는 건 얘기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일단 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다 동의합니다. 찍는 거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야, 하시면 돼요. 보여드리는 네, 거.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약속을 어겼잖아요. 자, 쪽팔리게. 제가 여기 몇몇 분들은 준비 설명회에서 오셨고 지체들을 받고 이게 지금 친구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대하신 분들이 여기 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실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서로 간에 지킬 걸 지키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이유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 근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시거나 언성을 높여서 진행을 방해하시는 건 정말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지킬 부분들은 지켜가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자료 드린 거가 이제 화면에 떠 있는데요. 뭐 필요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은 참고하셔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실 수도 있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은 대단히 중요한 공간이고 서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최초의 공설운동장이고 이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사랑을 하고 계시고 이용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길게는 20-30년 그리고 짧게는 10수년 동안 낡은 체육시설들 그리고 일부 낡은 체육시설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체육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축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농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 한데 그간의 시에서 누차 노력을 해왔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이 공간을 좀 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재정 투입이 대단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부분적으로 실내 체육관하고 야구장을 철거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새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시의 재정 투입으로는 도저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현재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공모에 신청한 단계입니다. 8월이 되면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고 그 사이에 주민공청회 설명회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최대한 주민들께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 마련한 것이고요. 반대 주민 대표분께서는 왜 동해 와서 설명하는 건 안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하시냐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는 동별로 방문을 해서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민 대표들께서 간담회를 먼저 하자 하셔가지고 그걸 진행했었고 설명회도 구청 경쪽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쪽 계획한 대로 이제 동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걸 오늘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름은 어렵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비 250억을 이 사업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 250억을 내고 그리고 허그를 하고 주택도시 보증공사라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국가 공기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이 주택도시기금은 공공목적의 주택을 짓거나 그리고 도시 재생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사업에 저희가 2.5%의 저리의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 3,900여 원, 약 4천억 정도를 저희가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도시기금에서 815억을 출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공적 자금들이 투입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조각도 예. 이렇게 해서 왼쪽에 큰 녹색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축구 전용 구장, 그리고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이 공간이 공공체육시설, 체육센터입니다. 국민들을 위한 시설 체육센터고, 이 공간 안에 기존에 이쪽 편에 배치가 되어 있던 야외 체육시설들을 다 집어넣을 것이고, 이 위쪽에 서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같은 것들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하더라도 지장하지 않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일부 주민분들께서는 이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을 트랙으로 산책도 하는데 이런 야외 공간이 없어지지 않느냐 우려하시죠.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이 전용구장 바깥에는 야외 여러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우레탄을 깔아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도 만들고 녹지 공간도 조성하고 휴식 공간도 조성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설 안에 수영장도 넣고 각종 공공 스포츠 시설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원하시면 추가적으로도 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는 문화시설도 있고 지하에 주차장들도 들어갑니다. 현재 무도운동장 이 남측 쪽에는 야외 주차장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지하에다 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구 전용 구장이 들어오게 될 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수가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게 꼭 언급해 드려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도시재생 신지구 공모 신청 단계이고 8월에 지정이 결정입니다. 만약에 무도운동장이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요 내용들이 확정이 아닙니다. 여기 아파트가 850세대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대변 잡았는데 이 아파트 자체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8월 달에 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약 1년 동안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어떤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께 또 설명을 드리고 주민 의견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파트 층수라든지 세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이나 빈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대신에 우려하시는 아파트를 아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리의 공공기금인 허브기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허브의 설립 목적이 공공주택에 관련해서는 포함을 이루시켜야 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아파트를 증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건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공공시설과 관련한 부분들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지하에는 산업시설 공간이 있는데요. 마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형 마트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영화관도 넣을 수 있고, 예식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들이고, 제가 이렇게 연단에 써가지고 설명을 드린 게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5차례, 6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설명드려서 끝까지 완료해 본 적이 없어요. 중단하라고 소리치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오늘 아직까지는 조용히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도 말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요거로 그냥 진행하시죠. 예, 이제 질문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요거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넓게 하면 됩니다. 예, 네. 예, 김웅산 씨의 정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개발이야 어떤 시기부터 네. 됐으니까 개발하는 게 좋은데 네, 당연히 네. 저뿐만 아니고 네, 주변에 있는 대신동이라는 회사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네, 대부분날 부족한날 네. 부족한데 있는데 네, 지금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좀 네. 굉장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저래 하면은 더 극심한 정체 현상이 저 대신동으로 들어오는 길 전체가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소환책이라든가 해결책은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계획 안에서 잘은 나타나진 않지만 이 운동장 주위에 도로를 확장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운동장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차선을 늘리는 계획은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부족할 겁니다. 그쪽 주변만 끝나. 그렇죠. 예, 예. 나는 지금 큰 거리들이 전체가. 네네. 이거는 제가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집객이 많이 되는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도로 계획이라든지 새롭게 이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거를 새로 뚫고 크게 두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서부에서 사하로 넘어가는 터널을 확장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교통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일 시에서는 도로 확장이라든지 터널을 새로 뚫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리면 뭐 관광이 생기실 수도 있지만 역으로서는 여기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 시설들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지역의 서구에 지금도 서구는 부산의 중심입니다만 사실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시험 내에서 혁신적인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갈수록 점점 제 속성을 말씀드리지만 쇠퇴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이 시설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가지고 불편을 겪을 정도가 된다면 한편으로는 지역 상권이나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 계획이라든지 터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네, 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제가 네네.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아파트 짓는다는 거, 저 공공시설 안에 네. 지금 어떤 자금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저 아파트를 지어야 그 자금을 갖고 올 수 있다. 만약에 그 아파트를 안 짓고 자금을 안 갖고 오고 축구장만 다시 짓는다 이러면은 부산시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누차 설명을 드릴 바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 계획 안에는 저리의 기금 그리고 국비나 시비를 대규모로 투입해가지고 사업 계획 연장 때는 약 1,00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축구장만 계획을 잡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 투입되는 것 국비 250억, 시비 250억 그리고 허그 출자금 이런 부분들이 다 없다고 한다면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하니 재개발하는 게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국비를 일부 몇십억 받아올 수도 있을지 몰라도 250억 규모의 이 사업 구조만큼 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동대신동 1가 2가 상가, 네. 서대신동 2가 상가 사가 다 재개발 재건축 지금 네.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그것 말고 엄청나게 인구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저거 안 지어도 지금 몇 층이 있습니까? 건물이? 48층 내지 49층 계획하고 있는 저게 만약에 48층, 48층 조용히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말씀. 그거 60층을 짓는다, 네. 70층을 짓는다 했을 때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저게 60층을 짓는다, 50층을 짓는다면 그 옆에 똑같은 위치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그 기준이 적용이 됩니까? 50층 다 지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아래쪽에 제가 알고 있기로 동대신 삼동이라든지 이 지역들은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전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용적률에 맞춰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상에는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달라붙려야 될 부분이 아니고 네. 전체 동대신동 서구 전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축구장 짓고 옆에 조그마한 거 아까 지금 극장 들어오면 극장 조금 지붕에다 또는 코스트코 같은 게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으면 조금 지내겠다. 이래가지고 개발되는 동네가 아닙니다. 이 동네가. 예? 네. 조금 그거 선심수도시라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할 것 같으면 전체 부산 전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네. 저 공공 택지 아닙니까? 공공 그 지역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다가 굳이 저기다가 지금 우리만 짓는 것만 해도 몇 가구 정도 되는 거 아시죠? 네. 그 운동장 근처에 지금 몇 가구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전기사업 전체 세대수는 정확히 제가 읽어봤는데 그것도 다 분양될지 안 될지도 그렇습니다. 워낙에 많아가지고 네. 거기다가 굳이 저기다가 아파트를 공공시설에 저기 아파트 지금 저 아파트만 저기 옆에 사람들 혜택도 있겠지만 저기 아파트들이 저기 우리 부산 서구에 있다 이거 부산시에도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제가 요구를 한번 이렇게 여쭤 이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예. 건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무도근동이라고 이쪽에 서대사동이라든지 이쪽에 지금 이미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그 여주터널 아래쪽으로 도로게스트가 들어와 있고 이 주변 지역으로 아파트들이 있고 그 동대신 일가의 상가 쪽에는 지금 전기 사업을 네 군데가 진행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대단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렵게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들으시기에 그게 아니다 하고 부정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구조운동장이 공공성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되고, 물론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아래쪽에 동대신동 이런 데는 전기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백해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동대신 2동, 3동의 아파트 진행 게 한 1,500에서 2층 가고. 근데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계십니다. 아니 원활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에도 지을 수 없는 환경인데 이게도 지을 수 없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관청에서 계속해서 시가지고 어디 돈 들어갈 게 없지 않습니까? 싹다 민자개발이라 가지고 국가에서 재개발하는데 돈 들어갈 게 크게 줬죠. 하수구 시설 다 아파트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기 민간에서 시설. 할 경우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들어간 돈이 큰 게 없는 이 지역을 더 활성화해가지고 짓게 만들어주고 저거는 명실상부하게 그냥 공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저기 아파트를 쭉 짓겠다는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 그간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돈이 거의 들 것도 들어가 못해가지고 저기 돈을 못 벌어가지고 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무슨 집을 받겠다면 그냥 문 것들이가지고 빈트로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굳이 질 필요가 없어요. 돈 들어가지고 다 돈 빌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2.5% 주고 3% 받은 이자를 주고 빌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서구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저 운동장 때문에 개발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멀리 보고 해야지 투지 측에 걱정한 게 있겠다 또는 마찬 게 있겠다 또는 수익한 게 있겠다 그래가 개발되는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을 모두에 드릴 때 국비 250억, 시비 250억 그리고 뭐 한거 250억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부분을 공공선을 가지고 있는 공적 자금을 그만한 규모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이제 그냥 후보만 하는 거 후보는 천억명으로 있어요. 그냥 국민고 나면 전장 혼자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녹지로 조성하는 하는데 그 비용과 관련해서 제작되는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었다면 2019년도에 가볍게 삼성이나 네. LC나 저것도 그렇게 거기에다가 공공택지를 주고 싶다. 내가
2020년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짓고 이 땅을 가지고 뭐 체육시설 이런 거 해가지고 공공개발이 아니죠. 민간인데 어쨌든 공공시설 열겠다고 해서 개발 계획을 처음에 해보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2023년 1월달에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본인은 서구청 같은 경우에 어려돼가지고 서구청 지기 왜저 충무 초등학교에 서구청을 지게 되는 그 이유는 아시죠? 네. 시간하고 지은 게 아니죠. 네, 알 데가 네, 없어가지고 네. 알 데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 직수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모가리가 들어간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상당히 주차 못하는 아니 서구청을 이게 공공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주에 거죠. 자리를 팔아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 땅을 팔아서 이리로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펜션을 지으려고 해야 될 계획을 했다 아닙니까? 그거는 이 무사히 되는 네. 70조, 80조 지금 그걸 오르막길에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걸 통째로 내려가서 소구청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과 이번 부분이 가려 연결되지는 않고요. 근데 그걸 네. 할건 안 할건 네네. 무조건 지휘겠다는 국가에서 구청은 자익을 국가에서 지어주는 서구에 네네. 원도심 이구간에 뭐 네. 서구에 16개 구가 있는데 네. 서방서 국장님, 그러니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 쉽게 얘기해 지금 국장님이 간담회를 5번, 6번 다녔죠. 네. 그런데 지금 서구 국민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보기 어떻습니까? 반대의 많으세요? 반대하면 안 아니, 저것도 국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면 네. 괜찮은데 그냥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굳이 시에서 말하라고 합니까? 그래도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주택이가 나면은 간단하게도 하고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국민들이 전혀 반대 상황인데 마을 왜 자꾸 반대하는 거 롯데리 가면서 롯데리 가면서 저희는 저희 역할을 또 해야 돼요. 국민을 많이 시켜야 해야 되는 거 누가 조용히 그러는 거야? 해주세요. 네네. 부산시에서 마을로 갔다가 저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리고 국민들은 편리하게 사는데 굳이 저 아파트 거기서 가면서 복잡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참 저희가 정말 안타까운 게 무슨 이유가 자, 있을까요?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네. 아니 주민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진영을 환영하면 좋아요. 처음부터 반대하는데 자꾸 말로 자, 그 사연 제가 알고 있고, 예. 좀 제가 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아니 기회를 우리가 얘기를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그 간단할 거 아닙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게 이 개발 이 사업 자체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만 보고 계신데 저희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만 안 지는데 아파트 계셔주세요. 답변은 들어줘. 네, 제가 말씀드린 기회를 주셔야 된다니까 구청에서는 그래 하시는데 전들 뭐 이렇게 욕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이 사업이 저희를 위해서 저조차고 하는 것도 아니기도 한데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진짜 서구가 저도 좀 반대돼요. 네. 서구가 지금 오늘 막 꺼내주시잖아요. 지금 온 동네가 선풍되고 지금 재개발 아니면 보존자리에 묶여있고 이런 상태에서 발전이 하나도 없는데 서기만 저렇게 뭐 아파트 짓고 발전한다. 그게 주선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동네에 뭐 보존자리나 아니면 재개발하는데 제대로 이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게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반대를 안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우 프로젝트 들어오면서 참 흔들리거든요. 아파트는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부지층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지금 저렇게 한다면 교통 문제나 이런 걸 조금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짓는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지금 저렇게 하겠다. 저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통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사업을 하면 같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네네네. 이야기가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지정 신청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고 사업 계획이 구체화될 때는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여기 이제 정체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가지고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마련해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영향평가도 필요 없이 네. 필요 없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또 시민들도 그런 그
동료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죠. 지금 그 저런 거는 틀려없다. 아파트 쓰는 거는 싫다는 거는 그럼 아파트 민원 해결을 해주시든지 굳이 아파트 지금 그래서 돈 조달하는 거 집을 안 지면 돈 조달을 해서는 또 감면 되지 않습니까? 몇 천만이 아니고 저희 사람 그냥 멘탈이 나는 이야기죠. 그 여건이 조정이 되면 그때 시작해야 되는데 굳이 저걸 모든 게 혹시 뭐 하려고 왜 혼자 놨느냐는 이야기죠. 본인이 싫다는 일은 안 하면 그래 안 하면 되죠. 연건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방안을 마련했고 이 구조 자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가가 됐다. 그 8%가 됐다. 네. 지금 재개발하는데 지금 재개발하면은 다 분양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 폭탄을 안고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왜 재개발을 하느냐? 지금 우리 동대신 유동 3동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요강에 자기 그 용도를 보고 버리는 데가 많습니다. 다 어용되고 그런 거죠.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재개발하고 저를 딱 집어오면은 나머지는 그러면 저는 집 짓는 건 쉬운가 이거는데 거기에 대한 시골이 되는데 재개발하는 동네는 그 재개발 그 목표만 아니고 옆에 있는 주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동네에서 이동 3동 보면 일동 보면은 다 70년, 80년 내가 네. 지금 내를 안 씁니다. 네. 그걸 재개발에 갖다 말살하면 살도 없죠. 물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짓고 이래 해가지고 그런데 저기 또 집을 지어가면 그 재개발 되겠어요? 어떡하면 구청에서 또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가만히 보면 저기도 있는데 뭐 굳이 저거 같이 도와가면서 저 재개발 시킬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래 되면은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다른 지역의 정비사업 구역들이 지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해야지만 다른 정비사업들도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하는 게 우선이에요. 부산부터 풀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 맞아요. 지금 원도시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짓는 네네네 원도시 보도자료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하는 보도자료 보내준다 그 이야기는 40년 전부터 네. 40년 근데 전부터 구체적으로 지금 근데 그것도 사실이지 그 국민이 생각을 그거는 우선적으로 할 일이 아닌가 부산시에서 하시는 게 말이죠. 네. 지금 우리 삼곡도로 아파트 못 짓죠. 못 올립니다. 많이 못 올립니다. 네. 그런데 그 위에 정관 도시가 끌어가지고 네네. 그거는 못 짓게 딱 깎아놓고 그 밑에는 다 높이 현충 아파트를 좀 씌가지고 위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씌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네. 불신임도 이런 거고 이거 굳이 아파트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굳이 지라는 이유가 뭐고 뭐 부산시에 또 무슨 야로가 있겠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 아니 그래 생각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아예 백화 시키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원도시는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네. 아니 웃지 마시고. 아니 그냥 원래는 나중에 낚시하신 분들 네. 네. 아니 지금 총장님 이 진행에서 잠시만요. 이 진행을 좀 말씀드릴게요. 좀 손을 들어서 저는 네, 계속 손을 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지금 재원 부족을 이유로 사업의 본질, 그러니까 시민 모두를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훼손하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은 수단이 목적을 뒤엎는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공원을 아파트로 채우는 건 쉽지만 이거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되돌릴 수 없이 위험하고 주민들의 뜻에도 반하는 정책이면 섣불리 강행할 것이 아니라 좀 향후 충분히 공공재원 마련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행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지금도 체육공원을 산책하면서 즐기는 노인들, 축구장, 농구장으로부터 좀 뛰어노는 아이들, 그 아이들 공간을 뺏는 최악의 결정은 안 해주시기를 제가 호소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말씀 주신 중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재원을 확보해서 하면 안 되겠냐 하셨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우리 두 가지 다 여기 드릴게요. 제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반대하는 주민들 중에 네. 저희 남편도 판사고요. 저희 지금 행정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요 동대신동에 사는 교수님들이 도시공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네. 체육과 서울대 체육과 나와서 동대
체육과 교수님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행정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완전히 엉터리 행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7,990억, 8,000억 재원을 왜 활용하냐는 거죠. 그냥 있는 돈 500억 가지고 충분히 모든 게 안정성 확보 가능합니다. 안정성 확보하고 저 땅을 왜 주민들로부터 뺏으려는 겁니까? 저 평지, 유일한 평지 조그만 거 저거 가지고 아파트 꼭 지으셔야 되느냐는 거죠. 이걸 500억으로 된 케이스가 대구에 있죠. 대구 공무원들은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오는데 왜 부산 공무원들은 자, 진정하시고요. 성공 사례라고 말한 게 인천 수미구장이죠. 네. 거기 완전히 실패했죠. 그 뭐가 화지 실패? 한번 보십시오. 뭐가 실패? 가서 제대로 보고 오셨나요? 이 지금 부산시정은요, 네. 주민들을 위한 시정이 아닙니다. 본인들을 위한 시정이에요. 위에서 꼬봉입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보십시오. 주민 몇 명이 반대합니까? 잘 보십시오, 제발. 잘 보고 있고요. 주장하시는 그게 거 잘 알고 보는 게 있습니다. 이거야. 주장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주장하시는 부분이 다 옳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구장에 50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죠. 그게 6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물가라든지 건설 비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리고 수미가 실패했다고 하시는데 뭘 가지고 단정적으로 실패했다고 하십니까? 그 지금 모습 아파트 보십시오.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아니라 자, 인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인천 사람들이 다 그리고 인정하시나요? 저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릴게요. 대신중학교가 몇 미터 앞입니까? 그 위치에서 대신중학교가 몇 미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거리는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말씀해 보세요. 20m밖에 안 됩니다. 대신중학교에도 어떻게 살아날 일이에요? 1조건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 50m 안에 있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500m 앞에 있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그 학교하고 이야기 해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 다 하는 자, 거예요? 얘기 들어보세요. 말도 안 그래서 되는- 말도 안 말씀드렸잖아요. 되는 상황을 이게 부산 단계이고 확정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층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신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신청 공고 들어가고 신청 들어가고 10월 16일에 자, 상임위 공고 가잖아요. 신청 들어가고 지정 국토부 상임위 때문에 이거 자, 간담회 하는 거 앞에 아닙니까? 드리잖아요. 간담회를 하루 전날에 뭐가 간담회가 하루 전날입니까?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5월 23일날 간담회 했고 저희가 신청한 거는 6월 초에 했습니다. 하루 전에 무슨 말입니까? 아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자, 이거는 이들이 다툼을 싸움 하려고 안 하는 것이 되는데. 아닐까요? 네,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냥 기존 있는 대로. 네, 저번에도 놔두세요. 놔두세요. 네. 돈 필요 없고 놔두세요. 이거 할 때 네. 이거 막 안에 근데 그 옛날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뭐이 후보 나가지고 쭉 돌아다니는 거 있죠. 각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저걸 보고 맨 처음에 우리 공수운동장 저게 체육관 있는 거 허물고 몇 개를 허물고 야구장을 허물고 지금 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잘 됐다고 아니요. 잘 돼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tak상 공론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이걸. 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식이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그거 알아고 하시는 건데 지금 이게 내가 대충적인 것은 벌써 국가에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공고 신청 단계고요. 이 안이 확정안은 아닙니다. 공고 신청 단계고 일단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배치 계획은 완전히 바뀌어 예, 있습니다. 아까 네. 아까 어느 한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저기에서 아까 대신중학교 네. 있고 뭐 명동학교 네. 거기서 저까지 거리가 불과 200m 안 됩니다, 그죠? 네,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재개발하는 데는 200m가 300m가 넘어도 학교 때문에 안 된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게 되면은 항공수가 차별을 두는 거죠. 아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 네, 최영시절 팀장입니다. 예. 저도 그 구청에서 건축 업무를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 하얀 네, 이제 아파트를 공원하고 짓는다거나 신기해. 이제 그 절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주님께서 하신 그 학교의 일조권 관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환경 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건데 예를 들어 동지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학교에 이제 일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다 평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 환경 영향 평가에서 지장이 된다면 그 청수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걸 반드시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건축 계획안이 거기까지 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공모 선정 단계고 그 이후에 이제 가는 부분이 이제 그 구체적인 이런 부분 교통영향평가부터 해서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부분이 다 따라가거든요. 그럴 때에 반드시 그런 게 통과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계획만 가지고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따라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설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저기 자꾸 바뀌고 나누고 확정하니까 이거는 문제 문제인 것 같고 하나도 여러분들 말씀하시듯이 찬반을 먼저 들어보고 반대 의견은 찬반이 비슷할 때야 뭐 이런 안동내가 저런 안동내가고 반대하는 사람을 찬성으로 이끈다고 하지만 지금 찬반에 여러분 확률적으로 퍼센티지가 반대 의견이 더 다른데 굳이 자꾸 저게 아니다, 보안 설명하겠다, 이거 확정 아니다, 자꾸 그걸 한다라고 가정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찬반 여론부터 먼저 서구주는 찬반 여론부터 먼저 합의를 하고 혹시 합의는 해보셨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여기에 한 50명이 왔으면 여기 무기명으로 하든 뭘 하든 찬반 투표를 하든 찬반 스티커를 붙여보고 한 대여섯 번 하셨다면서요. 대여섯 번 이래 설명을 할 때마다 오는 사람의 몇 프로가 찬성하고 몇 프로가 반대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일단 우리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체육전문가상 이호수입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동대신 일동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동대신 이동에는 제가 지금 반대하시러 오신 분들이 동대신 이동 주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거기서는 찬성하고 박수 쳤습니다. 잘 꼭 건립하십시오 하고 찬성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뭐 여론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고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나중에 최종을 하게 될 때 물론 그런 것도 하게 되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정성을 들여가지고 주민 여러분께 저희 취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찬성했다. 정확하게 알고 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도 뭐 다들 다른 일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고 제가 11점 여기 체육진흥과정으로 여성이 이제 최초로 왔습니다. 최초로 왔는데 저도 옛날에 문화예술 갔을 때 오페라 여기 중부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며 그 다음에 시민공원에 있는 국립아트센터며 그리고 덕포동에 있는 부산 도서관 건립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할 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 오페라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반대도 많았습니다. 반대도 많았지만 제가 했는데 아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말씀하시는데 덕포동이 여기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고 열악합니다. 김길태 사건도 있었고 사상우 여중생 폭행 사건도 있은 곳인데 지금 부산 도서관이 들어가고 나서 그 주변이 재개발 재건축이 다뭐 중국 S클래스니까 다 성공적으로 다 되고 주변 시세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국장님들 많이 바쁘시고 저도 이런 데 와서 뭐 욕 듣고 이러는 거 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와서 최대한 저희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는데 단언컨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일부러 뭐 이런 거 뭐 아파트 같은 거 가지고 주변을 안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는 아까 말했듯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서관도 들어가고 북카페도 들어가고 뭐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여기 주변에 보면은 저희가 조감도를 3D 조감도를 안 만들었지만 그 주변에 녹지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더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뭐 파고 골프라든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파트를 짓지 말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런 시설을 지으면 안 됩니까? 맞아요. 그냥 되지. 제가 그 말씀을 아까 처음부터 드렸는데 재정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뭐 하려고 하지? 네. 있는 재정 다 500억만 가지고 합시다. 50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럼 그냥 딱 자, 알겠습니다. 그냥 나가 알겠고요. 자, 기강지를 하세요. 전륜이 있는데 좀 합의대로 좀 듣고 합시다. 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궁금하신 게 또 있으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직전 민주주의연대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주민과의 갈등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지금 아파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파트를 질문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우리 세상을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아니 그 일부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꼭 한꺼번에 저희는 이거 전체를 재개발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은 아파트 짓는 건 저는 반대해요.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할 게 아니고 조금씩 재산을 맞춰서 부산시에 또 재산을 맞춰서 시에 국가에 또 재산을 맞춰서 단계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괜히 주민과 이런 갈등을 가지고 또 시와 우리 구청의 비용도 뭐 시장의 비용도 있고 이런 지금 갈등이 와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해소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게 되면 이게 반세기가 지납니다. 그 반세기 후에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지. 이걸 지금 강요해가지고 50년 후를 그 애들은 요것도 물려줘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더 심수숙고하셔가지고 여러 군데 많은데 좀 의논을 해서 여러 수업 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네, 추가 지금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도 질문해도 됩니까? 요 먼저. 네. 혹시 지금 재개발을 하면은 서구의 발전이 얼마만큼 생깁니까? 저희는 뭐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수치로 정확히 뭐 어떻게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헛수라고 얘기하실 거니까 물론 뭐 그렇게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이게 부산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계획안이 마련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질 것인데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개발이 되면 확실히 경제적인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말씀하는 게 집계 교육도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전용 분자에 찾아오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대 신도 일원의 정비사업 교육들이 더 쉽게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물론 반대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저기 가정하에 만약에 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봤을 때요. 네. 저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과연 서구 주민이 네. 저기 늘어난 사람이 몇 분 있을지 아니면 천연세대가 생기면 천연세대라고 말씀드리죠. 850세대. 850세대가 내부에서 800세대 이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네. 저기 있는 외부에서 800세대라서 그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 될 건데 세부 사람들하고 마찰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저 시설에 대한 문제하고 막 기회가 계산, 금전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네. 근데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래 서로 간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것도 뭐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지. 모든 것을 뭐 해가지고 다 해놔놓고 그런 걸 생각하겠다 하지 말고 그런 것도 검토를 충분하게 다 하셔야 되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사는 의견입니다. 네. 뭐 이렇게 훌륭히
먼저 취지가 먼저 선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짓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첨예한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13년 가까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을 보니까 처음에 아파트가 3동에 39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신문 나올 때. 그 다음 2차 신문에 나올 때는 4개 동에 49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 하면 주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과 부산시에서 주민들한테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신뢰성은 무너지는 상태에서 지금 간담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실 3개 동에서 대부분의 부정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 먼저 면밀히 생각을 해보고 굉장히 첨예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먼저 대안을 내세우고 해야 되는데 부산일보 날 때는 3개 동에 나왔어요. 38정도. 네. 근데 다음 신문에는 4개 동에 48층 나왔다. 그건 주민들이 나중에 주민들이 허락했을 때 50층, 60층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주민들 굉장히 신뢰성을 믿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먼저 주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그런 신뢰를 가지고 후에 묻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아까 이제 세계동에서 4개동으로 늘어나고 층수 올라간 거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작년 12월 그리고 올 1월에 전 남병률 국회의원님께서 서구청에서 마련하신 그때 이제 준비 설명회 때 그때는 저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관련 이 정도 구체적인 고생안이 없는 단계에서 그때 마련된 자리에서 그 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민간개발하겠다고 했던 안을 그냥 얘기한 것이고 시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된 건 아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공모 신청 단계에서 저희가 구상한 아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확정안이 아니고 아파트 세대가 더 늘어나고 60층까지 올라가는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지금 층수라든지 세대수는 줄일 겁니다. 줄여갈 것이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약속드립니다. 아파트를 뺄 수는 없지만 세대수나 층수는 분명히 줄일 거거든요. 수익성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수익 사업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 민간 사업을 해가지고 아파트 넣으면 깔끔하죠. 그럼 아파트 넣어가지고 끝나버리게 될 거니까.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선택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께서 쉽게 무르익어가지고 재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나 상황이 되면 그때 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는 요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고민 안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욕을 들어먹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 방법을 설명을 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왜 이렇다? 아까 비판한다고 하시면서 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시켜가지고 오봉이냐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예의 없이 말씀하신 거고 공무원에 대한 저희가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다고 해서 저희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바는 정말 좀 그렇습니다. 누차 그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생각하신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 전달하시는 것도 좋지만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가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굳이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 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그런 사람이 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격해지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안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프게 예, 그런데 저희는 상처를 좀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강조 같은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보적인 일인데 뭐 이때는 하는 거니까 감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장님도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것 같아요.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하습니까? 네네. 뭐 더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네. 대통령께서 인력적인 구성에 오시고 사직부장하고 이런 일들이 네. 말씀드렸는데 그 사직부장보다 우리 무조건 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던데 꽃감기를 중앙에서는 그때 말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중앙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주세요. 그게 중앙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게 국비로 지원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국비 250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택도시 기금 자체가 공공기금입니다. 민간 기금이 아니고 공기업에서 투입하는 기금입니다.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전제로 해서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별일 아니고. 네.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있는데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를 보면 그 아파트 주민들 외에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딱 막아놨거든요. 막아놓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 혹시라도 뭐 충수를 낮게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 반대지만 반대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민 외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지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연산동이나 이런 데 가면 대구나 이런 데 가면 주민이 아니면 비번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외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을 그 아파트를 지나서 가야지만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막아놓으니까 돌아서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셨는지 저게 그렇게 안 되면 저게 아파트만의 사람들의 공간이 되고 이제 우리 주민들의 공간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아파트 만약에 단지가 만들어서 단지를 관통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혹시나 그 부분과 포함해서 이해까지 하시면 그건 아니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체육신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건물을 제가 공공체육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공간들을 이용하는 것을 이 아파트 주민들의 공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되겠지만 이 공간은 시에서 운영 관리할 겁니다. 지금만큼까지. 네. 네, 맞아 조금 안 돼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제일 처음 주민 설명회 갈 때 그때 참석하셨던 이제 건축사분이 제안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요즘은 아파트가 이제 자기들 자체 커뮤니티로 운영되다 보니까 통로를 제한하다 보니 그런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아파트는 우리 어떤 공공부지를 자기들이 매수를 해서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통로를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게 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반영을 하는데 하다 보면 완전히 이 사업을 우리가 민간할 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시가 하는 사업. 아니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넘기시니까. 근데 이제 그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근데 저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나 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아파트 입주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입주민들하고 그런 나쁨 때문에. 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아파트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거나 하는 거는 적극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그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 앞에 있는 체육시설 공간을 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아파트 주민들만의 공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 공간은 저희가 당연히 운영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준하는 요인 그리고 그 준하는 운영 시스템으로 갈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필요는 이게 저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구청장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우리 아파트에 이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쪽에 뻗어내달라 라고 후에 일주일 그런 거안 생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얘기를 본인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구청에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입주자 외인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은 저 아파트에서 시끄럽고 뭐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보다도 국민들의 무슨 어떤 그 수준을 문제해서 국민들이 올라가면 하고 안 오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하는 거는 상선이라 하는 겁니다. 아파트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오해를 해달라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동대이동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네.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이
공청회에 좋은 말씀을 하시고 참 또 각자 발표하시는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조금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 막 반대 여론이 조금 거세게 일다 보니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 개인 생각은 솔직히 구덕운동장 저거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구덕운동장을 제대로 정치를 해놔놓으면 100년 전이나 앞으로 100년 후나 서구는 더 지금 노령화 도시로 더 죽어 들어갑니다. 무조건 저 운동장은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발전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이제 저 개인은 서울의 63빌딩 모양으로 저 운동장 전체 어디 한 가운데든 뭐 뒤쪽이든 간에 63빌딩에 걸맞는 뭐 90층이든 100층짜리 건물 하나 올려가지고 아시아의 관광 빌딩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좌우 계획일 거고 지금 현재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또 제가 지금 요 삼익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삼익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에 지금 굉장히 조롱돌이를 치고 있는데 만약에 저게 인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면은 삼익 아파트도 지금 내년에 되는가 그 몇 년이 되는가 그 뭐 분양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뭐 몇 년 뒤에 이제 그런 분양이 될 건데 그래 되면은 과연 아파트 삼익 아파트가 저것 때문에 분양 단가도 낮아지고 또 평가 자체도 또 질이 떨어질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에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또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 아파트에 재건축 사업에 조금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 뒤에서까지 말씀하신 거 뭐 시민단체가 나오셔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신중학교가 바로 뒤에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게 설계도에 뭐 40층이든 50층이든 60층이든 나와도 대신여중하고 교육 역량평가에서 일조권에 지장이 있다 하면 점수를 낮춰야 되는 거고 그 시에서 다 그 판정도 그 시청 공무원이 아닌 심의기관에서 그 조정을 합니다. 그 50층 설계를 해놔도 30층으로 낮춰야 되고 교육의 저 일조권에 지장이 된다면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되고 또 교통 영향평가에 그 뭐 4차선밖에 안 돼 있으니까 이 8차선으로 늘르지 않는 한은 50층, 60층 고도를 못 올린다고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제가 이 삼익 아파트에 지금 재건축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거는 일단 지금 초안일 거고 이제 결정적인 안은 뭐 몇 층이 될 거다 하는 건 그건 추후 문제겠죠. 문제인데 저 역시는 지금 현재는 이 여론이 이렇게 끌고 있으니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그렇지만 운동장은 저거는 개선을 해가고 어떤 방법이든지 발전시켜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네, 뭐 대표님은 저한테 요청 말씀하셨고 예, 아예. 그래도 네,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다음 장소가 아니 질문을 한다고 질문이 아니고 그냥 네. 간단하게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네, 하십시오. 기회를 안 주시면 안 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신 사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덕운동장의 3분의 1 토지가 사유화되고 그로 인해서 49층짜리 850세대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즉 아파트 건립 반대입니다. 분명하게 이 점은 우리 주민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유감을 표명할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이
저하고도 문자로 됐지만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요청했던 게 공정하고 투명한 투명하게 하고 공청회를 요청했는데 이런 걸 하십시오 하시는데 단 주민들이 충분히 많이 와서 보고 듣고 할 수 있게끔 일주일, 2주일 전에 홍보를 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구덕운동장 아파트 짓는 걸 찬성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소수 인원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앞으로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대 일동에 먼저 하셨는데 그게 약 한 40여 분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좀 전에 앞에서 거의 동대신 일동은 다 찬성을 했다. 박수를 치셨다고. 예, 그래. 아니, 박수도 쳤는데 찬성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마 요 영상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 오셔서 몇 명이 찬성 의견을 정확하게 주셨는지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여러분 참고로 저희들이 아파트 건립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18,220명을 받아서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무려 3주 만에 18,220명이 아파트 건립 반대를 하는데 이걸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기는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장님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시는 거 좋아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정확하게 잘 들어주시고 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기에 운동장 옆에 보이는 녹지라고 말씀하신 데는 물론 조강도에 비하지만은 거기는 통로고 옥상입니다. 색이 처리되어 있지. 그리고 이게 지금은 시행이 안 됐지만 시행되고 나면 국장님도 퇴직을 하실 거고 시장님도 안 계실 때는 지금은 책임지고 안 된다지만 어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먼 날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뭘 하시든지 간에 좀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예. 저번에 이제 주민 설명을 했는데 단체로 오셔가지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에 동의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임병률 대표님께 말씀드릴 때 돈부터 먼저 시작하니까 했는데 반대 주민 대표들하고 먼저 만나달라 얘기하셔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 마련하는데 공정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다양한 경로로 필요하면 이런 자리도 마련할 것이고 여러 주민들이 계신 데에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물분이 차서 이제 감정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공정한 것을 포장해서 주장을 과할 정도로 강하게 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최대한 저희는 소소한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고 의견 드릴 것이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부산안이고 확장안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고 변경 과정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공청회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할 수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갈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몇 분이 찬성했는지 그 답 좀 주십시오. 동대신 일동. 혹시나 어?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말고 그냥 뭔가 빌딩을 올려가지고 시설 같은 거나 다른 기업체 본사라든가 사무실이나 그런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저희가 계획 안에서 정말 아파트가 안 되고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시설이 가능한데 국토부하고 또 혹은 주택도시보존공사가 협의가 돼가 일단은 이제 이 사업이 지정이 된다 공모해가지고 설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협의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택도시보존공사 자체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주거복지도시재생이 주된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안 짓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령이 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게 뭐 시설 들어오면 좋다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네. 지금 산업은행이나 뭐 한국은행이나 뭐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그래도 부산에 이전한다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은 아, 예, 시행까지 더 낼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시가지고 무슨 시행까지 나가냐 그냥 돈 세개가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개 물어볼게요. 자, 요만큼 아파트 지금 요만큼이 공유 씨가 사유지를 해가지고 떨어지 나가는 이거 단체로 그 주차장도 부족하다지만 이 뒤에 주차장이 이렇게 와있고 그 다음에 지금 8차선 도로에 문을 못 내게 되죠. 아파트 쪽 8차선 도로 있으면 저출입 도로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 요만큼 떼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요만큼이 아니고 더 큰 손실이 다가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40점 찍으면 굉장히 깜깜할 거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서구의 가장 중심 지역인데 이쪽에서 바라보면 아무도 거의 산도 안 보입니다. 올라가는 산도. 저 위에 있는 기상청 같은 거 이게 보면서 전혀 안 보이고 다 막히고 네. 이걸 해보진 않는데 그런 걸 다 한번 같이 상의를 해보자고요. 네. 이게 주는 게 여러분 딱 구하기가 힘든데 이때까지 100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이걸 또 빼가지고 사유리를 두니까 이건 조금 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 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도로가 부족하면 저 아파트 단지 옆에 땅을 도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말씀 주신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파트를 안 짓겠다고 제가 장담 못하지만 만약에 그 지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 고민해서 부탁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빼고 축구 전용구장을 네, 짓는 그러니까 방법을 아니 짓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후에 또 어떤 기회가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